자, 메인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자바에서도 C, C++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처음 호출해서 실행하는 함수가 메인 함수여야 되고요. 메인 함수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클래스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클래스에 정의한 메소드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greeting test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호출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객체 메소드가 아닌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static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를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만들려는데 클래스 내에다 만들려면은 뭐를 수식해 줘야 돼요? 스태틱으로 수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게 스태틱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 메소드인 간에 밖에서 부르려면은 접근 권한은 어떻게 돼야 돼? 퍼블릭 해야 돼. 그래서 메인은 반드시 퍼블릭 스태틱 해야 됩니다. 저 메인을 호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호출하는 측은 누구예요? JVM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해달라고 하면 JVM이 우리가 있는 그 선택된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반드시 public static. 누가 호출하냐? JVM이.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하냐? 아니다. 밖에서 호출하니까 public이 돼야 되겠고 이제 static이 돼야 되겠고요. 얘는 리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void 함수이고요. 매개 변수는 문자열 배열을 받습니다. 문자열 배열. 문자열 배열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학기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저거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활용하지 않다고 해서 얘를 뺄 수가 없습니다. 얘를 빼면 메인 함수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JVM이 메인 함수로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요 형태가 다 있어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요 매개 변수 하나짜리 근데 배열, 문자 배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이클립스 자바 프로젝트에 포함된 여러 클래스가 모두 메인 메소드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면서 자바 파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여러 자바 파일에 이제 메인 메소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행하고 싶으면 특정한 자바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이제 JVM이 올바른 메인을 시행해 주겠죠. 그럽니다.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 연습할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고 일장과 관련된 모든 자바 파일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C++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메인이 몇 개 있겠어요? 하나만 있겠죠. 예, 보통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문자열 배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 되면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string 점점점 이렇게. 요거는 가변 인자를 처리하는 건데 가변 인자나 배열이나 내부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실제 메인을 이렇게 정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은 이거고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변 인자를 설명드리면 저게 왜 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객체의 생성. 객체의 생성은 항상 new라는 걸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물론 new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저 new는 C++에서의 new와 똑같이 동적 생성을 합니다. 동적 생성. 동적 생성의 반대가 뭐예요?
보통 자동 생성이라고 얘기해요. 자동. 그래서 원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함수를 위한 공간이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뭐가 유지돼요? 그 함수의 지역 변수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유지가 됐다가 이 함수가 끝나.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공간을 다 확보해주고 함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반납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기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동적 생성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동적 생성을 하면은 그 생성된 애들은 그 함수 공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디다 만들어져요? 힙이라는 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크게 스택이라는 공간하고 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저 힙은 크게 정적 데이터와 동적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정적 데이터라는 건 어떤 애들이라 보면 전역 변수들. C에서는 전역 변수들. 프로그램 수명을 가진 애들. 저 스택에는 뭐만 유지돼요? 함수가 실행됐을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만들어졌다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 힙에 우리가 동적 생성하면 저 힙에다가 그 객체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원래는 힙에 마련이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직접 반납을 해줘야 돼요. 반납을 해야지 되는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직접 반납하지 않고 JVM이 알아서 때 되면 안 쓰는 공간들을 회수해가지고 자기가 또다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아무 때나 new 해서 쓰시면 돼요. new. 그리고 이 new한 것들은 함수 스택이 아니라 별도 존재한다. 즉 수명이 함수 수명하고 같지 않은 거죠. 계속 존재를 하게 돼요. 언제 없어질지는 이제 내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를 동적 생성하기 때문에 스택에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객체들은 힙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힙에 생성된 객체는 항상 다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이 객체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얘네들 뭐라면 무거운 애들이라고 그래요. 가벼운 애들은 인트, 더블처럼 그런 애들이 이제 가벼운 애들이고요. 주고받아도 무겁지 않고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근데 무거운 애들은 복제해서 어떤 이동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자바에서는 그럴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객체들은 동적 생성되고 얘네들을 주고받을 때는 다 뭘로 주고받아요? 그냥 위치 정보만 가지고 주고받습니다. 함수를 반환할 때도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때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ew greeting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 new는 단항 연산자예요. 그럼 P 연산자로 뭘 받냐면은 생성자 호출이 와요. 생성자 호출. 그래서 생성자라는 거는 클래스에 정의된 특수한 메소드인데 언제 사용이 되는 메소드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되는 메소드이고 이 생성자는 이름이 뭐랑 같아요? 클래스와 같습니다. 클래스와 같고요. 이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일은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적절하게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생성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뒤로 되돌아가 보면 앞으로 쭉 가보면 여기에는 3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팅에. 근데 그리팅이라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렇게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면
기본 생성자라는 거를 시스템에서 제공해줘요. 기본 생성자는 뭘 말해요?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생성자를 말하고, 그런 생성자는 내가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객체를 기본적으로는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생성자는 자바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그리팅은 생성자가 없지만 아무것도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인자도 전달 안 하고 있죠. 함수 호출하고 있는데 클래스만 갖고, 그러면 얘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거고, 그 객체의 주소 정보, 위치 정보를 누가 유지하는 거예요? 요 변수가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그 객체를 조작하면 되겠고, 그 객체를 조작할 때는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요? 점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고, 그 점 이용해 가지고 뭘 접근할 수 있어요? 퍼블릭한 멤버들만 접근해서 쓸 수 있다. 보통은 퍼블릭 메소드들을 호출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 형태로 보면 메인이 실행이 되면 메인을 위한 스택 공간이 만들어지겠고, 여기에 보면은 A라는 지역 변수가 있고 X라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객체는 절대 스택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어디에 만들어져요?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바에 있는 내부 메모리는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객체를 생성한 애들은 다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full을 부르면 이제 위에 스택에 또 하나 생겨먹고, 여기서도 new A 하면 또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스택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예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고, 무거운 것들은 다 힙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힙에 만들어진 애들은 다 주소를 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면 이 생성된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객체 변수를 만드는데, 이 객체 변수를 좀 크게, 좀 풀 네임을 부르면 객체 참조 변수다. 참조 변수라는 건 여기서는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예요. 주소, 위치 정보를. 그러니까 age 같은 이 원시 타입들은 자바에서는 다 값 타입으로만 처리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자바에서는 이 원시 타입의 주소를 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은 다 뭘로 처리해요? 원시 타입은 값 타입으로만 처리해요. 그리고 원시 타입은 총 몇 가지가 존재하냐? 8가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자바에서 존재하는 8가지 원시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객체 타입이고, 다 뭘로 처리해요? 참조 타입으로 처리해요. 참조 타입이라는 건 변수가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유지한 위치 정보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무겁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참조 변수들을 이렇게 리모컨에 비유합니다. 리모컨에 비유하는데, 리모컨에는 여기처럼 버튼들이 있겠죠. 그럼 어떤 버튼들이 있냐면은 퍼블릭 메소드 버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버튼들을 누르면 그 메소드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그리팅 리모컨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리모컨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지만 실제 여기 있는 버튼들은 다 다르겠죠. 타입들마다. 어떤 애들은 여기에 뭐 5개의 메소드가 있고, 어떤 애들은 2개가 있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바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점 연산자만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만 무지 단순해 놓은 거예요. C++ 비교하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객체를 생성한다. 난 신경 안 쓰고 늘 위치 정보만 갖고 하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다. 어? 뭐 이 무거운 거 전달할 때 무슨 고민해야지? 주소를 전달할까? 레퍼런스 전달할까? 이런 고민 없어. 그냥 하면 돼. 자바 문법 갖고. 특별히 뭔가 내가 어떤 변수를 쓸 때 고민할 게 없어요. 원시 타입도 다 값 타입으로만 쓸 수 있어요. 참조로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콘솔 출력. 콘솔 출력은 여기서처럼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 코드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지금 나오는 이름이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아웃이라는 게 나오고 프린트LN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자바에서는 저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냐? 처음에 시스템은 대문자로 시작합니까? 아닙니까?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럼 쟤는 무슨 이름?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면 다 뭐다? 클래스 이름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뭘로 해야 돼? 대문자로 해야 돼요. 이건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아웃이 나오고 프린트LN이 나오고 있어요. 아웃과 프린트LN의 차이는 뭘까요? 프린트LN 뒤에는 뭐가 와요? 프린트LN 이름 다음에 점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 가로가 왔죠. 가로가 이름 뒤에 오면은 그 앞에 있는 이름은 뭐예요?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은 언제 나와? 함수를 선언하거나 정의할 때나 함수를 호출할 때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다 뭐가 있어요? 가로가 있습니다. 그럼 printLN은 함수예요. 그럼 out은 뭐겠어요? out. 클래스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면 그냥 변수예요. 근데 이 out이라는 변수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변수예요? 시스템에.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가 out이고 이 out이라는 객체는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printLN은 뭘 해주는 메소드냐면 콘솔에 문자열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printLN은 프린트가 있고 printLN이 있는데 printLN은 문자열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뭘 해줄까? 줄바꿈까지 해줘요. 줄바꿈이 필요 없으면 printLN 대신에 뭐 쓰시면 돼요? 프린트를 쓰시면 되겠고 조금 형식화된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돼? printf라는 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out이라는 건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객체. 그럼 객체면 객체를 생성해야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쓰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호출해야 됩니다.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그런데 out은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생성하고 있어요? new를 이용해서 생성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라이브러리에서는 생성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객체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out, in 이거예요. 그래서 out은 어떤 객체냐면 화면에 해당되는, 콘솔 화면에 해당되는 애예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뭘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 out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들을 보면 아 얘는 클래스 이름, 얘는 객체 이름, 얘는 객체의 메소드이구나. 그리고 얘는 이제 문자열을 반환해 주니까 그 문자열 받은 거를 이제 출력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출력할 때는 printf, println, print 요 세 가지 메소드를 주로 쓰는데 얘와 얘의 차이점, println과 print의 차이점은 끝나고 줄바꿈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되겠고 printf는 이제 그 형식화된 출력할 때 쓰는 게 이제 print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println은 다중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중정의. 그래서 문자를 받는 println이 있고 정수 받는 게 있고 객체 받는 게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이해되죠? 위에 거는 3 더하기 4니까 뭐가 출력될까? 7이 출력되죠. 밑에는 뭐가 출력돼? 그냥 3 더하기 4가 출력되는 거죠. 밑에는 문자열이고 얘는
표현식이 온 거고 표현식을 평가해서 7로 바뀌어서 7이 전달되는 거고 7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똑같은 함수인데 타입이 다른 여러 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가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정수 받는 거, 더블 받는 거. 그래서 다중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이 다중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면 이 다중 정의된 함수를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컴파일러는 뭐 갖고 구분해요? 인자의 개수랑 인자의 타입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뭐가 돼? 문법 오류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C의 printf와 자바의 printf의 차이점. 뭐 거의 똑같은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줄바꿈할 때 요거 쓰잖아요. 확장 문자요. 역/n 요거 쓰는데 자바에서는 제 대신에 얘를 쓰세요. %n. %n을 쓰면은 이제 그 환경에 맞게끔 줄바꿈을 해줘요. 뭐 우리는 다 PC 했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만약 내가 PC 말고 조금 특이한 환경에 쓰더라도 그 환경에서의 필요한 줄바꿈을 맞춰서 해준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할 때 요 %D는 보통 정수 출력할 때 쓰는 거죠. 저 쓰는 그것들은 C랑 똑같아요. %D, 뭐 %F, %S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C에 썼던 그 타입들하고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뭘 하냐면 여기다가 중간에다 %를 넣으면 세 자리마다 콤마를 추가해줘요. 저거 괜찮은 기능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긴 정수 출력할 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면 보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자바에서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여기 뒤에 있는 거에 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순서와 이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순서를 안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가 두 개가 올 수도 있어요. 둘 다 1스타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요거 또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프라이스를 가리킬 때 보통 우리가 색인이 첫 번째 가리킬 때 무슨 색인을 써요? 1색인 써요? 0색인 써요? 주로 프로그램에서는 0색인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프린트F에서는 1색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가 아니라 $2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할 리는 없는데 그런 게 있다. 근데 두 가지 알아두시면 요거랑 요 쉼표 넣는 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정의는 이제 같은 의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고요. 이 다중정의는 만약에 다중정의 하는데 인자가 다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자를 정수 받을 때도 있고 뭐 더블 받을 때도 있고 객체 받을 때도 있는데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그러면 우리가 다중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코드가 정수가 들어오던 더블이 들어오던 문자열이 들어오던 객체가 들어오던 똑같아. 그럼 다중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알고리즘이 인자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코드가 바꿀 일이 없으면 얘는 다중정의하는 게 아니라 범용함수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중정의는 언제 하냐? 인자들이 다른데 그 코드가 달라져야 되는 경우는 다중정의를 해줘야 돼. 그럼 여러 개를 해서 정수 받을 때 코드 따로, 문자열 받을 때 코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중정의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어요. 기본 인자. C++나 파이썬은 기본 인자가 있죠. 그래서 기본 인자를 지정해 놓았는데 내가 인자를 하나 받는 애인데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애인데 기본 인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내가 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매개 변수가 인자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인자를 이용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 주죠.
그래서 기본 인자라는 게 C++, 파이썬 다 있는데 자바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기본 인자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다중정의해서. 그러면 pass int라는 거를 문자열만 전달되면은 이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데 이 문자열을 몇 진수로 인식하는 거야? 10진수로 인식하는 거야. 근데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 16진수, 뭐 8진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2개짜리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정의를 우리가 언제 뭐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인자가 필요할 때도 자바에서는 뭘 활용한다? 다중정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기본 인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다른 데는 equal 10 해가지고 레딕스 진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10진법으로 해석할 텐데 이제 기본 인자가 없으니까 하나 받는 애는 2개 받는 애를 10으로 호출하는 거고 나머지는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자바에서는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인자를 해주는 그 다중정의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 덥다. 이제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너무 더워서. 자,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출력하는 거는 보여드렸어요. system.out를 이용해가지고 println, printf 이용해가지고 출력하시면 돼요.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려면 또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입력을 받을 때에는 이제 스캐너라는 걸 써요. 스캐너 in equal new 이런 식으로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요. 근데 스캐너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생성자에 뭘 전달하고 있어요? system.out이 아니라 system.in 객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ystem.in은 어디에 해당되는 객체냐면 키보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캐너는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지만 키보드 아니라 또 어디로부터 입력도 받을 수 있을까? 파일로부터도 입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주면 그 파일을 읽어서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스템 인 대신에 이 뭐 땡땡 해가지고 뭐 1점 텍스트 하면 1점 텍스트가 그 디렉토리 있으면 그 1점 텍스트라는 파일에서부터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니까 여기에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X. 오류가 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딱 갖다 대면은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scanner cannot be resol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영어로 해석해 보면 컴파일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스캐너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7개의 quick fix available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7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뭘 이용하면 되냐면 첫 번째 걸 눌러요. 첫 번째 걸 누르면은 맨 꼭대기에 뭐가 들어갔어? import java util.scanner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절대 임포트를 직접 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만약 이클립스를 활용하실 거면은 내가 쓰고 싶은 애를 써. 근데 걔가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갖다 대요. 그럼 여기가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자동 고침 중에 이제 맞는 걸 선택하는데 보통은 어떤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했는데 뭔지 모르겠대. 그 뭔지 모르는 이유는 임포트를 안 해서 그래요. 특히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는데 그러면 그 임포트를 하라고 거기 클릭해주면 임포트를
넣어주세요.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스캐너가 어디에 있냐면 자바 유틸에 있다는 걸 알겠죠? 저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요 기능을 쓰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아, 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java.util 밑에 있구나라는 요 java.util이 패키지 이름이에요.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는 패키지 이름이 java.util. 자바라는 폴더가 있고 그 자바라는 폴더 밑에 util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util이라는 폴더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스캐너라는 .class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JVM 갖고 와서 살펴보면서 문법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실행할 때는 거기 있는 코드를 갖다가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가 필요할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 모듈 이런 얘기들은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